안녕하세요. 넘버원 하우스 곽 팀장, 현 팀장입니다. 오늘 넘버원 하우스에서는 대출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고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기도 하시죠? 그렇죠. 요즘에 대출 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대출 받을 때 대출이자 계산법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면 스마트 금융 계산기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을 하면 내가 얼마를 이번 달에 불입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얼마의 원금이 있고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그럼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대출이자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현 팀장님, 대출 상환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서 대출의 종류를 구분을 하자면요. 첫 번째, 만기일시 상환이 있고요. 두 번째,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있고요. 네 번째는 거치 후 분할 상환이 있어요.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만기일시 상환 방법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거래를 생각하시면 가장 빨라요. 내가 매달 이자를 납입을 하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형식인데요.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자 계산을 하실 때 가장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 상환 방식이에요. 원금과 이자를 균등하게 분할을 한다는 뜻인데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내가 매달 내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그 안에 원금과 이자가 그 안에 비율을 맞추면서 변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내는 불입금은 동일하지만 그 안에 첫 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조금 작고 이자가 더 많겠죠. 그래서 회차가 거듭될수록 같은 금액 안에 원금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이자의 비율이 조금씩 적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네, 요게 지금 은행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선택을 많이 하세요. 일단 고객분한테 선택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제일 많이 선택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계 지출의 계획을 정확하게 내가 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금액을 매월 불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많이 선택을 하시고 선호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럼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요. 내가 내고자 하는 원금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금을 내게 되고요. 회차가 들어갈수록. 근데 첫 달 경우는 이자가 조금 더 많이 붙겠죠. 그래서 첫 달에 가장 많은 금액을 불입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원금은 같으니까 이자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조금씩 작은 금액을 납입하게 되시는 형식의 이자 계산 방법이에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이랑은 약간 차이가 지게 첫 달에 내는 비용이 좀 커지다 보니까요. 가계 지출 계획을 짜시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분들하고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내가 빠른 시일 안에 대출 상환을 하고 싶다 하시는 의지가 좀 강하신 분이나 조금 여유가 있으셔서 요거를 내가 확실한 계획을 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선택하시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에 대해서. 네. 거치 후 분할 상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까지 은행권에서 조금 주택담보대출 관련됐을 때 많이 이루어지던 방식이에요. 거치 기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과거에 많이 이루어졌던 주택담보대출의 형식인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한 3년 정도의 거치 기간을 거치죠. 요 거치 기간이 한 3년 정도 기간 안에 이자만 내고요. 그 이후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이용해서 분할 상환을 하시게 되는 형식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주택담보 형식으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쉽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되게 유용한 정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주신 대출이자 계산법 그 스마트 어플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대출 상환 방식에 따른 그 대출의 종류를 지금 인지를 하셨으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어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금융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매월 내야 되는 이자가 얼마고, 내가 내는 원금이 얼마고, 이런 걸 이제 내 상황에 맞춰서 계산도 하실 수, 미리도 계산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 내가 매달 내면서 이제 얼마의 원금이 남아있구나를 보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앱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어플이 혹시 유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네. 아주 좋군요. 스마트폰에서 스마트 금융 계산기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앱을 실행하면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옆으로 밀어 주시고요. 여기에 대출 계산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대출 방법을 체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만기일시 상환부터 확인해 볼게요. 대출 원금 1억 원, 대출 기간 360개월 즉 30년으로 체크하고요. 대출 금리는 3%로 해서 동일한 조건으로 4가지 모두 살펴볼게요. 만기 일시 상환 같은 경우에 25만원의 이자만 내고요. 마지막에 1억 원의 대출 원금을 갚는 거고요. 단순 이자 계산하기에 제일 적당한 계산 방법이에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같은 경우에 동일한 조건일 때요. 매달 내게 되는 금액은 42만 1,604원이에요. 상환 원금이 처음에는 조금 작고 월 대출 이자가 제일 많다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상환 원금의 비율이 좀 많아지고 월 대출 이자가 조금 작아지는 형식이 되는 거죠. 매월 내는 불입금은 동일하다는 사실 체크. 다음 세 번째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월 납입 금액을 확인해 보면요. 월 납입 금액은 변동이 있어요. 다만 원금이 동일한 거죠. 원금 자체가 27만 7,778원으로 동일하고요. 내가 매달 불입하는 금액은 이자에 따라 달라지는 형식입니다. 거치 후 분할 상환의 경우 거치 기간을 3년으로 잡았어요.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고요. 거치 3년 기간 동안은 이자 25만원만 내게 되고요. 37회차부터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맞춰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따라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이 표를 참조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게 원래 두 번째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니까 갑자기